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드디어 세제 혜택을 좀 꺼내 들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정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우리 올 초에 나온 거 110 대책에 보면 신축, 그다음에 소형 기축주택,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겠다. 3월 26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매입을 해서 차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5페이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잘 들어보시면 세제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아마 좀 혼동이 좀 없으실 겁니다. 3월 26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이 나오면서 자 볼게요.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 크게 보면 그 다음에 기축 소형주택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제적인 혜택을 줍니다.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데 자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뭐냐 24년 1월 10일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이 안에 준공분입니다. 이 안에 준공을 하고 요 기간 내에 유상으로 승계취득을 해야 돼요. 유상으로 승계취득은 뭐냐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앞에 최초가 들어가죠. 최초로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여나 상속 같은 거 안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제외한 주택들. 예, 아파트 제외한 주택들이고 이제 면적 기준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입니다. 예, 6억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소형주택. 예, 기축 소형주택을 보면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승계한 거예요. 근데 기축이죠.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는 거예요. 신축은. 여기는 최초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최초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상 승계취득이에요. 유상 승계취득. 그러니까 기축입니다. 여기도 역시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 예, 거기다가 전용 면적은 똑같습니다. 신축 주택이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그다음에 수도권은 6억 이하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 기축 소형주택이 지금 이제 세제적인 혜택이 있다. 요 정도만 지금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여기 또 최초자 들어가네요. 최초자. 그러니까 최초자가 들어가는 건 최초 분양분입니다. 최초 분양분. 그러니까 건축주가 있으면 건축자도 나한테 처음 그러니까 보존 등기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를 우리가 최초 분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아파트인데 미분양 아파트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나고 그때까지 분양이 되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일 것.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세제적인 혜택이 부여가 되는데 한번 다음 장을 볼게요. 어떻게 부여가 되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축 소형, 기축 소형. 얘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고요, 당연히. 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취득세에서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첫 번째, 다른 주택을 구입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즉, 요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내가 매입을 한 다음에요. 또 다른 주택을 또 매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세 가지 유형, 해당 주택의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주택 구입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딱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갑은 올해 2월 달에요. 서울 송파에 준공된 신축 빌라. 예, 그러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짜리를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한 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주택이었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니까 취득세가 8%예요. 취득세가. 원래는 취득세가 그래서 8%, 4,800만 원의 취득세를 원래는 부담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난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났으니까 신축 소형주택이죠. 신축 소형주택이니까 얘는 취득세가
1%로 그냥 우리가 좀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자, 그다음에 일반 주택을 한 개 갖고 있고요. 주택 분양권도 한 개 갖고 있고, 그럼 얘는 주택 한 개, 그럼 주택 한 개, 그다음에 110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을 한 채를 어떤 분이 매입을 하셨어요. 자, 근데 총 세 채를 소유한 A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비조정 대상 지역에 네 채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돼요? 12%가 됩니다. 12%가 원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제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외를 해주는 거니까 세 채째 매입을 하는 거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채는 8%거든요. 8%. 그러니까 세율은 8%로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크게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돼요. 다른 주택을 구입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뭐를요? 취득세에 한해서. 예,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먼저 기존의 1주택인데 주택수 제외 대상 주택을, 그러니까 즉 아까 세 가지 유형, 신축, 소형 기축, 지방 미분양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 한 개로 구매하게 되면 원래는 8%인데 얘는 기존 주택수만 따지는 거니까 1%에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자, 2주택이면은 8%고, 그다음에 3주택이면은 뭐 어차피 뭐 3주택 이상부터는 다 12%니까 예, 12%고 요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기도 주택수 제외 대상 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한 개로 구매 시에 원래 얘는 똑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주택까지만 따지는 거니까 1%고, 그다음부터 8%고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0 대책의 신축, 소형주택, 기축 소형주택, 자,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뭐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사실은 상당히 좀 혼동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싹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요것만 있어도 돼요. 요것만. 요 표만 보고요.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구나. 세율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 풀어가 보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상당히 지금 서울시라던가 정부라던가 이 서울에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상당히 좀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에 뭐 이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도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일단은 총선 이후 전망, 특히나 이제 주택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상당히 좀 이슈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대장주, 이제 용산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용산 같은 경우가 과거에 좀 뭐 1억 이하로 투자를 했었던 서계동, 청파동, 뭐 요런 지역들, 후암동까지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이제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이렇게 뭐 선정이 된다거나 하면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서계청파 같은 경우에는 뭐 투룸 기준으로 해서 예, 대지집은 한 5평, 6평짜리가 보통 이제 투자 금액이 뭐 5, 6억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게 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용산에서도 아직까지는 한 3억 언저리 정도로 해서 좀 소액으로 또 이제 듣는 분 또 입장에서는 3억이면 이제 소액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억 이하로 투자할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용산 내에서도 앞으로 좀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한 3억 언저리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세미나에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용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